네, 다음으로 코엘렛에서 중요한 개념인 모순과 회의주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코엘렛 화법의 특징은 모순입니다. 거의 모든 단락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코엘렛을 읽을 때 코엘렛 자신 스스로가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가 유용하다라고 말했다가도 다른 부분에서는 지혜가 무용한 것처럼 아주 많은 시간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의미가 없다거나 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단락에 적용되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가지 사실이나 명제, 그것을 이제 A라고 해보겠습니다. 명제 A를 제시하고 즉각적으로 그것과 모순된 진술 B라고 해보겠습니다. B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엘렛은 2장 13절에서 14절에 어리석음에 대한 지혜의 우월함을 이야기하는 격언을 제시하게 됩니다. A죠. 근데 즉각적으로 2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이르러서는 죽음 앞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역설합니다. B이죠. 그리고 나서 해배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이 성립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모순의 모델에서는 모순된 두 가지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상대방의 명제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주장하는 말을 서술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과의 차이점은 바로 해배를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모순의 모델의 다른 점은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8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의 진술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8장 10절에서 12절 상반절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선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교적인 경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서 보상 체계를 통해서 앞에 드러나는 진술을 반박한 이후 8장 14절에 이르러서는 다시 인과응보가 역전된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한 곳이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곳이야. 그런데 종교적인 경건을 통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마지막 C에 가서는 다시 한 번 더 인과응보, 질서, 정의, 그것은 역전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무질서와 질서와 무질서 혹은 인과응보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실현되는 상태, 다시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를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삶의 최고의 가치인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말하죠. 한스 헤르츠베르그 같은 학자는 오래전에 이러한 코엘렛의 모순된 상황, 모순된 모델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시켰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만들었어요. 코엘렛의 많은 부분의 구조 속에서, 논리 속에서 확실히 뭐뭐뭐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뭐뭐 하다라는 논리적인 구성을 가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A라고 하는 명제는 확실히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A는 틀렸고 B는 맞다라는 거죠. A의 주장과 B의 주장이 모순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A의 주장과 B의 주장이 코엘렛 자신일 것일 수도 있겠고 A의 주장이 다른 사람의 것
혹은 B의 주장이 다른 사람일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엘렛은 자기가 하는 말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있지만 혹은 어떤 주장이 제3자의 것 혹은 어떤 격언 혹은 전통 혹은 누군가의 말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로더라고 하는 학자는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 모순된 상황을 묘사해요. 로더는 두 개의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폴과 그 반대의 폴, 컨트라 폴, 그 두 가지의 폴을 지정해 놓고 이것이 어떤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뒤엉켜 있죠. 매우 뒤엉켜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코엘렛이고 마치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이 과장된 극단의 방식, 극단적인 양측의 상황을 뒤엉킨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 코엘렛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로더가 말하는 것에 문제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더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A와 B를 폴과 컨트라폴 두 가지의 양극단의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대조하려다 보니까 가끔 이제 무리한 해석이 가해지기도 하지만 로더가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모순이라고 하는 코엘렛의 중요한 컨셉에 입각해서 그 사람 자기 스스로의 연구서도 썼고요. 그리고 주석서도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썼다는 것을 쓴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의 학자 중에서는 유명한 마이클 폭스라는 학자가 쓴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코엘렛과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마이클 폭스는 이 코엘렛이 가지고 있는 모순의 구조 그리고 마이클 폭스가 사용하는 용어죠. 부조리와 불합리, absurdity라고 하는 방식의 해석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폭스는 헤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매우 부조리와 불합리로 해석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코엘렛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와 불합리 그리고 모순과 연결시킬 것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당수의 모순된 지수를 진지하게 조화시키려는 그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순된 상당한 수의 진술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전도서 내에서 매우 모순되고 갈등 구조에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진술들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를 수학적인 공식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의 공식처럼 구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코엘렛의 모든 진술을 모순의 그리고 부조화의 그리고 더하기, 빼기의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볼 것이 아니고 코엘렛은 특정적인 장르를 채택하고 있는데 회의주의적인 기법, 기존에 있는 질서를 부정하고 그리고 현지의 사람들이 신념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허상과 같은 질서와 생각과 가치체계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회의적인 성찰을 드러내려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냉철한 관찰과 추론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뺄셈의 수학적인 공식으로 보다기보다는 이 모순의 문제에 대하여서 회의주의 그리고 냉철한 관찰과 추론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대 근동 문학에서 기본적인 상당한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 어떤 회의주의 문학에 대한 이러한 코엘렛의 지식과 그리고 격언 그리고 훈육에 대한 문학적인 기법이 창의적으로 활용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